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이 열흘 가까이 계속되면서 지친 의료진들과 병상 축소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최후 통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협상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처와 관련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강행한 지 오늘로써 9일째입니다. 네. 병상 수도 많이 축소가 됐고 네. 또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네. 현재 병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뭐 대학병원,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들, 뭐 공공병원들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예.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 그렇지만 이제 병원의 부서마다 상황이 상당히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취소하고 입원 환자가 많이 퇴원한 그런 부서들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평온한 편이고, 대신 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런 부분은 인력이 빠졌는데 계속 이제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병원들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이제 나머지 환자들을 인근에 있는 병원들로 의뢰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환자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공공병원은 늘어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일단은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어떤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지금 피해 사례를 접수를 받고 네, 네. 있잖아요. 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뭐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 건의 뭐 수술 지연, 뭐 입원 지연, 뭐 응급 환자 진료 지연 등의 문제가 이제 접수되고 있고요. 예. 뭐 엊그저께는 그 80대 그 환자분이 이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뭐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치료를 못 받다가 결국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되긴 하는데 네.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 대학병원들은 조금 더 중증 환자 진료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전공의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련해서 정부가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부 병원에서는 또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관련해서 오늘 포함 이제 내일까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네. 어느 정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어느 정도 복귀할지를 예측하기는 뭐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어떤 명분, 또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전공의가 요구한 부분이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분야의 대책이 미흡하다. 뭐 수가 올려주고 전공의 늘려주고 전문의 늘려주고 그다음에 뭐 의료사고와 관련된 대책들 이런 걸 내놓긴 했는데 그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비급여 진료, 뭐 미용 성형 시장 개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으니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전공의들이나 지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교수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대안을 내놓으면 저는 이 많은 의사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규제는 뭐 지금 내시경을 하면 뭐 마취를 못 받습니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 일부 비급여만 정부가 규제하고 있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교육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뭐 당장 올해는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년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는 의사들까지 참여하는 뭐 객관적인 의사 수요를 추계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좀 여지를 주시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양측에 일단은 뭐 소통도 좀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이게 또 어쨌든 이게 집단에서의 네. 어떤 이제 결정이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낙인이 찍힐까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전공의도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네. 보도와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2020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사 사회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의과 대학생들도 휴학하고 싶지 않은데 뭐 선배들이 불러서 휴학계 내라고 압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전공의들 사직서 낼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전공의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뭐 그 강경파와 적극적인 참여파가 한 30~40%, 예, 뭐 일부는 그냥 좀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한 30% 정도는 그냥 약간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뭐 물론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단결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개인의 의사를 억압하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좀 의사사회 내부에서 좀 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강대강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도 파업을 해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피해를 실제로 입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단체 행동 우리가 단결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선택의 자유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예. 자, 그런 가운데 저희도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어제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이 네. 열렸습니다. 이 졸업식 축사에서 뭐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당부 또 정부를 네. 비판하는 목소리 동시에 있었거든요. 네. 좀 이 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서울대 의과대학장께서 그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그 혜택을 국민들과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회 내에서 다른 어떤 직종들보다도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그 의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환자들이 우리를 더 잘 치료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환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의 당장에 의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이제 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거고 이제 일부입니다만은 뭐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일단 할 수 있는 건지부터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그 내린 문서에 의하면 예. 환자를 마취하는 것, 사망 진단서를 쓰는 것, 네. 뭐 이런 그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대신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은 곤란하니 병원에서 그 의사, 간호사들이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 간호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병원 내에서 의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도하고 어떤 부분은 자율로 맡기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고 병원의 자율에 맡겨진 상태.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모든 병원에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화 제도화되어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 PA 인력이 제도화되는 어떤 첫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 네. 2020년도에 또 의사들이 파업했을 당시에 또 간호사들을 고발한 네.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좀 보호를 해주는 겁니까? 네, 이게 시범 사업이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 마취, 사망 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사고가 나는 부분에서 개인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과실이 있으면 일부라도 책임을 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해줬다고 간호사에게 아무 일이나 다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간호사들이 병원마다 할 수 있는 업무, 병원이 책임지고 간호사들 또는 다른 진료 지원 인력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정부는 의사 달래기의 어떤 일환으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네. 어쨌든 의료계에서 그동안 좀 꾸준히 요구해온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좀 어떤 해결, 그러니까 소통이 시작되는 어떤 하나의 몰고가 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굉장히 네.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게 이제 의료사고라는 게 의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병원이 잘못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 심각한 책임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묻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네. 라는 게 사실 맞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의료 사고에서 의사나 병원에 과실이 없으면 그것은 환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으면 경미한 과실은 작은 책임으로 대신하고 대신 중과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병원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이 의사나 병원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제 환자의 권리도 일부 보호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의사도 잘 보호를 못하긴 하지만 환자는 더 보호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라 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좀 같이 보완이 되는 게 공평한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이 법안은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사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의무기록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환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원인이 그 병원에서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것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환자가 무슨 다른 지병이 있거나 사망할 만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의료 사고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병원과 의료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의료 사고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존재하면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비전문가인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병원과 의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선진국의 그 의료 사고와 관련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전공의들의 이런 어떤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전공의들이 이 네. 굉장히 그 구조상 비중이 네. 참 높다라는 이제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의료 시스템의 어떤 구조 문제로까지 이제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대학 병원들은 이게 의료 수가를 좀 늘리면 좀 해소될 문제다라고 네.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의사 수를 그럼 늘리면 되는 것이다. 네. 여기서부터 네. 또 얘기가 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둘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의사의 수도 늘리고 예.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를 병원이 고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 인상, 다른 하나는 병원이 의사를 고용하게 만드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8년 9년에 이제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대한민국의 흉부외과 의사가 씨가 마른다 이런 이제 우려가 생겨서 정부가 당시에 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 진료비를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그 이후에 전공의 지원율도 늘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의 숫자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만 올려주는 것으로는 병원이 전문의 교수를 더 고용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 예. 우선은 이제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가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수가의 인상, 법 각종 규칙의 개정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배출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교수께서도 뭐 향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좀 상황을 살펴보면 의대 학장 단체에서 네. 현재 지금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가 310명 정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 수요 조사를 할 때만 해도 2,0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둘 중 하나는 틀린 수치겠죠. 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를 했을 때는 대학을 통해서 그 증원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교수의 숫자, 뭐 강의실, 실습 공간들을 다 그 적어서 대학들이 냈고요. 지금 의과대학 협회에서 35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의견서, 성명서 같은 것 하나만 나왔지.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이 우리가 100명 늘릴 수 있다고 적어냈는데 실은 10명밖에 못 늘려. 그렇게 10명밖에 못 늘리는 이유는 뭐야?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더 진실에 가까운 숫자는 아마 정부에 제출한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 부풀리기를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게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규모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네.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좀 헷갈릴 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때 그 좋은 방법은 한 가지 접근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다 사용했을 때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이게 맞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OECD 국가와의 비교, 그다음에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부족한 의사 수, 미래 인구 고령화 등으로 부족해질 의사 수,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진료 대란, 또 최근에 갑자기 치솟고 있는 의사의 연봉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의사협회나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뭐 우리나라의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 국민들이 외래 진료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 한두 가지의 어떤 일부 부분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그 자체가 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이제 복귀 시점이 내일까지인 가운데 좀 의료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